여러분, 오늘은 정말 놓치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르는 물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중심에서 이런 물건을 찾아내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정말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물건은요, 숨어있던 진짜 보석 같은 다가구 주택, 바로 구로구 개봉동 108-21번지입니다. 이건 그냥 원룸 건물이 아닙니다.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17세대 원룸 구조로 짜여져 있어서 건물 하나로 월세 기계처럼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게 얼마냐? 놀라지 마세요. 감정가 16억 8,043만 원짜리 건물이 3차 최저가 10억 7,547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서울, 그것도 지하철 접근 가능한 구로 개봉동에서 이 가격이라면 이건 누가 봐도 완전 기회입니다. 더 놀라운 건 2018년 준공된 준신축급 건물이라는 겁니다. 내부 상태도 훌륭하고 구조상 임대 효율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단순히 싼 건물이 아니라 수익형 구조가 완전히 세팅된 매물이라는 거죠. 이제 기본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28,454번입니다. 2025년 11월 20목 10시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물건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108-21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현황상으로는 원룸형 다중주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감정가는 16억 8,043만 원. 그런데 지금 무려 3차 최저가가 10억 7,547만 9천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감정가 대비 약 64% 수준이죠.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가격이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대지 면적은 176제곱미터, 약 53평 정도 되고요. 연면적은 323.49제곱미터, 약 98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졌고 지하는 1층, 지상은 3층, 그리고 옥탑 1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용 승인 일자는 2018년 10월 29일로 준신축급 건물입니다. 이제 층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하 1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즉 사무소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원룸 형태로 사용 중이며 모두 4세대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1층에는 다중주택 4세대, 2층에는 다중주택 5세대, 3층에는 다중주택 4세대가 운영 중이고 총 17세대입니다. 옥탑층에는 휴게실과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전체 구조를 보면 총 17세대의 원룸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실제 임차인은 16명으로 확인되었고 보증금 총액은 약 9억 5,530만 원, 월세는 총 201만 원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을 서울에서 이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게다가 신축급 외관과 구조, 그리고 원룸 16실이라는 운영 효율성까지 갖췄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잠재력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을 잡으셨죠? 이 영상 절대 중간에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현장 구조와 입지, 그리고 세입자 관계, 불법 건축물 해소 방안까지 숫자로 완벽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이런 구조, 이런 가격의 물건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럼 바로 이 물건의 구조와 주변 환경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건물의 구조와 주변 환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물은 2018년 10월 29일 사용 승인을 받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그리고 옥탑 1층으로 구성된 준신축 건물입니다. 외관 마감 상태가 깔끔하고 관리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지하층은 서류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즉 사무소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원룸으로 개조되어 사용 중입니다. 1층에는 다중주택 4세대, 2층에는 5세대, 3층에는 4세대가 있고 지하층은 4세대가 입주할 수 있고 옥탑층에는 세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 휴게실과 운동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 총 17세대가 거주 가능한 구조이고 현재는 16세대가 실제로 입주해 있으며 그중 12명이 이미 배당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이 말은 곧 세입자 구성이 안정적이고 공실 리스크가 매우 낮다는 뜻입니다. 건물 앞 도로는 폭이 약 4m 내외로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주변은 다가구 다세대 주택과 원룸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조용한 주거 골목으로 심야 시간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분위기를 보입니다. 이 지역은 1호선 오류동역과 개봉역 사이의 생활권으로 도보로 지하철역까지는 약 25분 정도 걸리지만 건물 인근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을 통해 510분이면 오류동역까지 이동 가능합니다. 즉 도보권은 아니지만
버스 환승 중심의 실생활권이라 보시면 됩니다. 또한 남쪽으로는 경인로, 북쪽으로는 신정로 그리고 동쪽으로는 남부순환로가 가까워 차량 이동성이 탁월합니다. 이 세 도로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전역뿐만 아니라 부천, 광명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도 용이합니다. 생활 편의시설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도보 1분 거리에 편의점, 세탁소, 음식점이 밀집해 있고 조금만 내려가면 이마트, 하나로마트, 병원, 약국, 은행, 카페 거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입주자 입장에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이라 공실이 나더라도 바로 세입자 수급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주변에 학교와 학원가 그리고 녹지 공간도 함께 어우러져 있어 거주 수요가 꾸준한 지역입니다. 특히 신정근린공원과 장좌공원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원룸형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주거 쾌적성이 높은 편입니다. 요약하자면 이 건물은 2018년 준신축급 건물 17세대 구조 중 16세대 입주 중 교통은 버스 중심 생활권, 생활 인프라와 편의시설, 풍부, 조용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5가지 장점을 모두 갖춘 수익형 다중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물건의 배당 관계와 명도, 리스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21년 12월 21일 채권자 주우드랜드 자산관리대부의 근저당권입니다. 즉, 이 날짜 이전에 숨은 권리가 있는지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근저당 설정 이후에 설정된 여러 개의 전세권 설정이 있는데 이는 모두 소멸됩니다. 그리고 전입한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모두 유효하면 배당을 받거나 배당이 부족하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조금 복잡합니다. 전체 임차인은 16명, 그중 12명이 배당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소기준 권리 이전에 전입한 임차인이 2명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9번 세입자 E입니다. 전입일이 2021년 5월 27일, 확정일자는 따로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이 임차인은 기준 권리보다 약 7개월 빠른 전입으로 대항력은 갖추었지만 확정일자와 임대료가 미상으로 되어 있으며 배당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 세입자의 보증금 전액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 이 세입자에 대해서는 더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분석에서는 빼야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유념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실수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0번 세입자 이 지하층, 즉 B2호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이분은 전입일이 2021년 6월 24일 기준 권리보다 약 6개월 빠릅니다. 따라서 대항력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확정도 하였고 배당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럼 낙찰이 되고 법원에서 배당을 할 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선순위로 배당을 한다. 그럼 낙찰자는 전혀 인수하지 않으니까 이 대항력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함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확정일자입니다. 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는 2024년 11월 12일 즉 기준 권리보다 거의 3년이나 늦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대항력은 인정되지만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배당에서 밀려 거의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세입자는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에게 인수시키는 구조가 됩니다. 즉 대항력은 살아있지만 확정일자가 늦어서 배당에서는 밀리고 인수는 남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경매에서 가장 위험한 세입자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배당표만 보면 안전해 보이지만 확정일자를 확인하지 않으면 낙찰 후 보증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입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고요? 보증금이 1천만 원이라는 매우 적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이 10번 255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으로 분류되어 최우선 배당자에 해당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국가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발생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법에 속하기 임차인으로 결국은 맨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1천만 원이라는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사건에서 낙찰자가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임차인은 9번, 그리고 10번 세입자 2명입니다. 하지만 9번은 분석에서 제외, 10번은 소액 임차인으로 배당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제외 결국 인수할 금액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명도 리스크를 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어떤 경우에 당할지 아무도 아직은 모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 2021년 12월 21일 주우드랜드 자산관리대부 근저당 대항력 있는 임차인구 번전입 2021.05 27 10번 전입 2021.06 24 확정일자 2024.11 12 인수 가능성 없음 명도 난이도 중하 수준이제 이어서 오늘의 팁, 이 물건의 불법 건축물 해소 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 보면 주차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건물은 옥내 주차장 기능 미유지로 위반 건축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차장에 물건만 쌓여 있었던 단순 관리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구청 불법 건축물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짐들로 인해서 일대가 주차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도 문제로 삼을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지만 높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건 단 3가지입니다. 첫째, 물건을 전부 치우고 둘째, 복구된 주차장 사진을 찍은 뒤 셋째, 구청에 시정 완료라고 신고하면 됩니다. 보통 13주 내에 건축물 대장 위반 표기 해제가 완료됩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이런 경우는 관리 부주의형 위반이라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자세한 해소 절차와 구청 신고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 물건을 내 걸로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며 실전에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참고 기다리던 이제 수익이 얼마나 발생되는지 확인을 할 때가 왔습니다. 이 물건의 3차 최저 입찰가는 10억 7,500만 원입니다. 감정가의 64% 수준입니다. 이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규제 때문에 대출이 40%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출 40%, 내 돈 60% 구조로 세팅합니다. 즉 10억 7,500만 원에 낙찰받고 대출 4억 3천만 원, 자기 자본 6억 4,500만 원 정도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법무사 비용까지 모두 챙겨야 합니다. 이걸 정확히 계산하면 총 3.9% 정도, 약 3,900만 원 수준입니다. 결국 제 실제 투자금, 즉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자기 자본 6억 4,500만과 세금 등 기타 비용인 3,900만을 합하면 모두 약 6억 8,400만 원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투자금입니다. 이제 이 돈에 4%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은행이자든 내 돈의 기회비용이든 똑같이 계산해야죠. 그렇게 계산하면 대출이자 1,720만 원, 내 돈 기회비용 2,737만 원, 총 4,458만 원입니다. 이것을 월로 계산하면 즉 월 약 371만 원의 금융비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금액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다음에 수익편에서 이 돈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감정가 16억 8천짜리 건물을 딴 10억 7,500만 원에 낙찰받았고 세금까지 다 포함해도 11억 초반대 투자. 5월 금융비용 370만 원이면 이제 남은 건 수익 계산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재미있는 구간입니다. 내 돈이 얼마나 묶이느냐? 바로 그 계산이죠. 이 건물의 세입자 보증금 총액은 무려 9억 5,500만 원. 이 돈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은행 대출 상환입니다. 대출은 약 4억 3천만 원 보증금으로 단번에 막아버리면 남는 돈이 약 5억 2,500만 원. 이제 이 돈으로 내 투자금 즉 세금까지 포함한 6억 8,400만 원을 채워넣습니다. 그럼 얼마가 남느냐? 딱 계산해보면 1억 9,900만 원 정도 부족. 결국 내 진짜 묶이는 돈은 2억 원 남짓이에요. 10억이 넘는 건물인데 내 돈 2억으로 굴리는 구조라면 이건 거의 준무피 투자 수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2억 원의 이자 4%를 적용해보면 연 800만 원, 월로 따지면 66만 원 정도. 그게 전부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세입자 보증금으로 대출을 전부 막고 남는 돈으로 내 투자금을 대부분 회수. 결국 내 돈 2억 원만 남아서 월 60만 원대의 이자만 내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월 들어오는 월세 201만 원이 있지요. 이 월세로 자기 자본기회 비용의 이자 66만을 빼면 140만 원이란 돈이 남습니다. 현재의 상태에서도 모든 투자금을 가름하고도 매월 140만 원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임차인 중에 미상으로 조사가 되지 않은 가구가 상가구와 계약만 하고 입주하지 않은 16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실 1세대가 있습니다. 이걸 모두 합치면 5가구가 계산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임대료로 환산해서 보수적으로 잡는다면 1천만 원에 40만 원, 이것을 5가구로 계산해보면 5천만 원에 200만 원입니다. 그럼 5천만 원은 또 내 투자금으로 넣어버리면 실제 투자금은 1억 5천만 원, 매월 340만 원이 들어오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정리해보면 투자금 1억 5천만 원을 넣지만 이자까지 모두 빼고 순수하게 남는 돈이 매월 340만 원이 들어오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런 걱정하시죠? 아니, 세입자가 나가고 공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고, 손해가 나지 않느냐, 이런 걱정 많이 하시죠. 하지만 이곳은 공실이 발생하면 즉시 세입자가 들어오는 동네입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매각 시 얼마나 차익을 챙기느냐 하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진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익 구조를 봤다면 이제는 매각 시 세후로 얼마나 남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매각가는 감정가 그대로 16억 8천만 원. 제가 낙찰받은 금액은 10억 7천만 원. 세금과 취득비용을 모두 더한 실투자 원가는 11억 1천만 원이죠. 자, 이 상태로 팔면 양도 차익은 약 5억 6천5백만 원. 여기서 개인과 법인은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인이 3년 보유 후 매각할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 6%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과세표준이 5억이 넘기 때문에 세율은 무려 46.2%까지 올라가죠. 즉 세금만 2억 4천5백만 원 이상. 결국 세후로 내 손에 남는 돈은 약 3억 2천만 원. 즉 내 돈 6억 8천 투자해서 3년 뒤 세후로 3억 2천을 버는 구조 수익률 약 47% 나쁘지 않습니다. 법인이 즉시 매각할 경우 법인은 장기 보유 공제가 없지만 세율이 단일 22%로 훨씬 낮습니다. 따라서 세금은 약 1억 2천4백만 원, 세후 순이익은 4억 4천만 원. 즉 같은 물건인데 개인은 3.2억, 법인은 4.4억이 남습니다. 무려 1억 2천만 원의 차이. 정리하겠습니다. 개인은 장특 공제가 있지만 세율이 높고 법인은 공제는 없지만 세율이 낮다. 이번 물건처럼 단기 회전형 구조라면 세율이 낮은 법인이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보유하면서 월세를 함께 가져가는 구조라면 개인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죠. 결국 결론은 단 하나. 보유형이면 개인, 회전형이면 법인. 이번 개봉동 물건은 바로 그 회전형의 정석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구조의 물건, 이런 수익이 나는 진짜 현장형 물건 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물건이 궁금하시거나 직접 낙찰까지 가는 방법이 알고 싶으시다면 하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그리고 더 빠르게, 더 깊게 배우고 싶으시다면 실전경매연구소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멤버십 회원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시원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형님 같은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그게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 세 가지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좋은 물건, 더 깊은 분석을 가져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큰 돈 되는 경매 물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